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보실 영화, 초원 다시 부른 노래를 연출한 조동래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배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정성, 진보 면에 좀 더 들어가면은 신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약수탕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살다가 신촌 국민학교 다니다가요. 그러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좀 힘들게 지금 대구로 유학 보내가지고 대구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그러고 이제 연극영화과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6년에 그때 귀향도 여기서 상영을 했었고 그 다음 영화도 또 여기서 또 상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상영회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너무 감개무량한 그런 상영회입니다. 특히 또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조재한 대표님께서는 옛날부터도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영화 귀향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번에도 또 기사도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영화에 나오는 젊은 배우들 중에 네, 권미조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조 할머니가 진보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잠시만 잠시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미조 할머니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참, 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진보 가면은 아버지 따라가면은 아버지랑 미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정말 절친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친구여가지고 정말 많이 뵙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 거기도 갔다 왔지만은 그랬는데 참 마음이 진짜 이 눈도 오고 막 길도 험한데 왔다고 하니까 너무 참 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참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여러 가지 좀 어지러운 가운데서 또 다소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좀 또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보시다 보면은 또 워낙 또 여기가 제 대구 경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미조와 함께 정말 많은 배우들 또 신인도 많이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러고 오늘 이제 여기 따로 이렇게 요청 안 드렸는데도 배우들이 서울에서 지금 막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당백으로 앉아 계신 우리 관객 선배님들 진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영화 재밌게 보시고 좀 이따가 끝나면은 혹시 시간 되시면은 또 배우들도 인사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이제 우리 배역분들하고 다 소개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초원 영화에 궁금하신 점들도 좀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다 같이 한번 하고 앉죠. 네. 감사합니다. 영화가 좀 마지막에 먹먹하시죠? 그래서 감동의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일단 우리 전체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래 감독, 우리 김혁종 우리 준배 역할에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신 약간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하고 김혁종 배우입니다.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준배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혁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아주 편안하게. 예. 저희 영화 제가 생각했을 땐 또 연습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엔딩 크레딧 쫙 올라갈 때 마지막에 후원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그거 보고 저는 감동이 막 밀려오거든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항상 저희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좋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아빠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많이 기억하고 그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편안하게 좀 길게 하셔도 되고, 또 연설하는 분이 또 굳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우리 경미역의 김하진 배우, 영화 안에서는 이제 찰진 부산 사투리도 쓰고 막 그런데 그냥 우리 사석에서 만나면 아주 럭셔리합니다. 전혀 딴 사람 같죠.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삼양공업 한경미 역을 맡았던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도 왔고 또 엄청 한파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너무 추운 날씨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가요, 정말 어렵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감독님의 의지와 스태프분들, 배우들 한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또 부탁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됐거든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용역 깡패 겸, 사채업자 위장했던 우리 김진영 배우, 주로 민주진영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가? 왜 그러세요? 김진영, 저는 불을 잘 내거든요. 그래, 남을 주로 태우기 때문에 남 태우고 그러는데. 욕으로 하세요. 제가 이제 내려와 볼게. 안동도 이제 빌딩장 좀 올리고, 그래, 단가 겁나게 올라가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춘신 역할을 했던 배우 김진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지금 저희 찍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임성철 배우, 깡패 용역 행동대장 역할이었죠. 예, 임성철 배우도 계십니다. 의사가 많네요, 우리가. 앉으면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기왕 때는 일본군 악역으로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관태 같은 짓 하다가, 이번엔 또 깡패로 나오게 됐습니다. 저의 성품하고는 전혀 안 맞는 역이었고요. 오로지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소화를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화에는 깡패 역도 했지만 PD로 또 참여를 했고요. 감독님 조전에 없는 영화에는 모든 영화에 제가 PD로 참여를 하고 또 배우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작 여건이 넉넉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성철 배우는 또 제작 PD로서 전 과정을 총괄한 역할이었고, 또 우리 김진영 배우는 제작 고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고문당하는 심정으로 돈도 가져오고 무슨 각종 단체 걸어와서 강제로 상영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섭외라든가 여기 한남대도 있고 많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에 보험 찍었던 장소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90년 초반 배경으로 이렇게 대자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런 영화고요. 저도 마지막에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제작 둘에 쭉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는데 보니까 남태욱 포에버가 있더라고. 이 감동적이더라고. 다른 건 내 관심 없고. 그래도, 남태욱 포에버 보면서 내가 강제로 제가 봤을 때는 남태욱 5던데요. 뭐라고요? 5.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아, 동안이 왔나? 다시 한번 다음 장에 다시 보고 제가 확인해서. 맞아요. 또 한 번 보시라고 제가 의문점을 던졌어요. 아니, 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뭐, 그래, 자꾸 헛소리하고 있어. 자, 다음으로 한 배우가 또 있습니다. 교수 역할을 맡았던 조정래 배우. 네, 교수 역을 맡았던 조종래 배우라고 합니다. 아, 진짜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날씨가 진짜 네. 추워서 뭐 얼마나 몇 분이라도 오셔도 참 감사할 것 같았는데 진짜 많이들 오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시다가 말고 시은님은 가시다 말고 조금만 더 보신다고 들어가셨는데 끝까지 보시고 지금도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참 우리 영화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월달에 개봉하거든요. 3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게 10억 미만의 독립장편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관 스크린 잡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극장 좀 잡히면은 막 좀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또 예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동진 역의 국회의원 역이죠. 했던 사람이고요. 뭐 이 지역에 주로 있는 시도지사들을 생각하시면 뭐 같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편안하게 바로 빙의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뭐가 위험한 발언? 우리 동네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이야. 시장님 다 그런 분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가 구속되고 다 그런 분들인데 나도 구속됐잖아. 다 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신 그대로 보여주시네요. 지금. 예, 원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는 이제 청송 진보 사람이라서 평생 진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문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어떤 질문을 할까 이제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화의 뭐 아웃라인에 대해서 제작 배경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어떻게 하게 됐다는가, 우리들은 또 어떻게 출연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아주 간단한 것도 좋아요. 그 대사 뭐 애드립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좋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왜? 미양보, 강대솔 있고, 힘든 그걸 다 거쳤는데, 굳이 왜 또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예, 제가 대학을 중앙대학교 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92학번입니다. 199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학교 열심히 다닐 때는, 막, 열심히 저 교회도 다니고, 교회 오빠도, 그러고 또 저희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에 막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제 좀 설교도 잘 하시고, 조금 약간 방공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뭐 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율총연맹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1학년 때 광주 민주항쟁을 알게 된 거예요. 5.18. 그때 이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우리 국민을 그렇게 이제 총칼로 이렇게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약간 페인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는 뵙지는 못했는데 여기 영화 속에 이내창 여사라고 그분이 이제 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직도 좀 의문사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이제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그 검문도에서 이렇게 시체로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4년에 제가 이제 과 학생회장을 했는데 그 망월동에 그때 누워 계셨는데 망월동 가서 제가 내창이 형 앞에서 이제 언젠가 한번 내창이 형의 이야기를 영화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그때 약속을 드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긴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다면
그리고 또 영화 이제 좀 만들려고 할 때, 뭐 이런 얘기, 민중가요를 누가 한다 카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철진한 옛날 얘기를 뭐하러 하노, 막 이러면서 투자도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영화 뭐 다 찍고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백골단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백골단한테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근데 그 갑자기 또 백골단도 이제 막 폐자가 되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뭐 예정대로 저희들은 일정을 했는데 이렇게 막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표정 관리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큰 도움으로 처음에 만들 때는 야 이거 또 정치 영화야? 또 정빨 영화야?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군이 총을 들고 국회를 가는 걸 전 국민이 광주 때하고 다르게 생중계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누릴 줄만 알지 지키지 못했다는 카피가 있거든요 영화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마침 또 서부지법에 또 폭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대사가 우리가 폭도가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대가 영화하고 같이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저는 그렇게 받았고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습니다. 지금 CGV 거기에 이제 예고에 굉장히 수십만이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좌우가 죽도록 싸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영화 하냐 뭐 1987로 끝났는데 왜 또 하냐 막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시의적절한 영화가 어딨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분들의 자유니까. 일단, 감독님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고요. 우리 김영중 배우 연설도 참 좋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제안 받으시고 출연하게 됐는지, 또 지금 뭐, 좀 뭐 후회하는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고, 예. 예. 조정래 감독님이랑은 제가 소리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뵙게 됐고요. 그 영화에서 정말로 좋은 인연을 가지게 돼서 또 다음 영화에 한번 오디션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무슨 영화요? 다음 영화? 예. 다음 영화가 언제 될지 어떻게 해요? 이제 오디션 선택할 때 오디션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좋은 인연과 좋은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저기 나오는 군대에서 저는 백골단 출신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육군을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냐 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해서 됐구나 해서 공부 안 하고 있더니 결국엔 서울의 백골단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느낀 건 저는 하나였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먼저 시작되고 먼저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또다시 폭력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폭력을 먼저 행사하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결국 시끄러워지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려고 해요. 그걸 3년이라는 시간을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다른 이야기들, 나의 이야기를 결국 힘으로 행사하려고 하면 결국 옳았구나. 우리도 힘으로 해서 무너뜨리고 결국 왜곡시키고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억의 사람이 사는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 대화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들어줘야 된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또 선하고 멋있는 얘기를 하시죠. 이게 영화와 현실이 이렇게 다릅니다. 문제가 커요. 백골단 출신이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고 바른 말 다 하고 꼭 87년 1월 14일에 박정수 책상 터치는 억죽다 이거 2월 7일 3월 3일 전국적 시위가 열릴 때 가장 먼저 백골단에 잡혀간 사람이 접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 죽이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구분하시고 너무 이제 참 바르게 사과하시는 우리 배우님이신 것 같고 연기가 또 워낙 우리 중에서 제일 또 주연급 아닙니까? 같이 한번 해. 그래. 레벨 올라가셔도 됐어. 됐어. 자, 우리, 홍일점이고 이제 멀리서 오셨는데, 김하진 배우가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따뜻한 배려 때문에 왔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리 앉으면 그림이 너무 나쁠 거래. 인상이 험악하고, 아무리 안동 분들이라도, 자주 보던 분들이라도 이 정도 마스크로 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올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직원한테. 그래서 어떻게 또 연기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어떻게 출연하셨는지 또 소회라든가 에피소드도 좋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도 감독님이 어떻게 해서 저한테 이 역할을 주셨는지 그런 마음을 먹으셨는지 잘 몰라가지고요. 사실 저는 오디션을 통해서 된 배우는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송암동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광주 5.18 광주 그 송암동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요. 거기서 가장 최연소 희생자였던 전재수 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시사회를 하면서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막 사람들이 저를 막 걱정해요. 계속 연달아서 계속, 예, 작품이.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제가 제 입으로, 저라는 사람이 제 입으로 저는 배우예요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너무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좀 살았구나. 왜냐면 배우들이 역할을 맡으면 공부를 해요. 이 맡은 배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 처해져 있던 시대, 상황, 모든 거를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막, 내가 너무 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세상으로 살았구나, 이 나이까지. 저는 참고로 올해 78년생이지, 올해 48세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정래 감독님 같은 분들 만나고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반성하고 지금 아직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워야 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씀 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이렇게 협종배우처럼 뭐 이렇게 딱 어떤 의지나 신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멋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배우 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제 입장에서 우파들 아니에요? 우파들이 너무 교훈적인 얘기를 해. 좌파들이 조금 이제 해주세요. 그래, 이 김하진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또 팔도 사투리도 다 할 수 있고, 국악도 했고, 뭐,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거기서 또 일찍 연기를 했고, 예전 연기는 보면 뭐, 로맨틱도 했고, 여러 가지 하셨어요. 소위 우리가 보면 그냥 연예인. 그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세상과 역사를 보기 시작한 철없이 사시다가 이제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미모 담당으로 우리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천하 안동이라도 우리 보면 얼굴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예. 자 우리 김진영 배우님 조금 재밌게 왜 출연하게 됐는지 뭐 감독님을 겁박했다든지 이번 작품에 대한 뭐 지금 사실 이분이 몇몇 분이 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겸상 안 했거든요. 이제는 형은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연기 지도까지 하면서 아주 저를 하찮게 봅니다. 이게 인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는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겸상 안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좌파가 됐는데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전라도 공이 고향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왼손잡이입니다.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사실 저는 그 연기를 20대 때 잠깐 했다가 연기자가 꿈이었다가 접었다가
시작한 지 한 5, 6년 됐습니다. 단편 영화부터. 그전에는 이 지역이 이런 말 에피소드니까 노래하지 마세요. 다 같은 하구노총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지 말. 지역구 국회의원이 저보다 2살 어린 하구노총 중앙법률원 원장이셨고 저는 중앙법률원 소속의 상담 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우리 영화를 좀 색깔을 떠나서 좀 제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좌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좌우가 원래 자리 때문에 구분된 용어이기 때문에 왼쪽에 앉아있으면 좌파가 맞아요. 근데 우리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또 우파예요, 당신이. 내가 너무 두려워하지만, 스스로 사설 검증할 필요 없고, 그냥 필대로 살다 보면 돼요. 여기 TK라고, 대구 경북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하기 힘들지 않냐. 평생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평생 내 맘대로 살고, 직접 들이받고 다 싸워봤는데, 안 까먹대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악마가 아니에요. 이쪽 색깔이 다 의자부터 다 빨갛긴 해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왜 인기가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인기가 없고 왜 문제는 인기는 나름 있어요. 암의 속마음까지 읽으시면 안 되죠. 왜 그까지 알 필요 없고 내가 산다는데 왜?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대구 시장님 마인드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삽니다. 뭐 색깔 좀 저는 도로 의원님하고 친하다니까요. 그 의원님도 또 따지고 한국노총 또 굳이 얘기하면 의용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서로 파지 맙시다. 어느 정도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진짜 한국노총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작할 때도 엄청 도와주고 이번 상영에도 많이 잡아줬어요. 그것도 민주노총도 또 꽤나 또 양대 노총이 다 도와줬습니다. 노동영화이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은 또 이제 학생운동 조직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어요. 제도권은 많이 갔으니까 도전 아직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질문을 이제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한마디 하고 하도록 하죠. 감독님 우리가 골고루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를 캐스팅한 이유부터 한 가지 한번 해주시죠. 전 사실 우리 배우님들 이제 같이 해주셨던 배우님들께 정말 감사한 게 저 제작 환경이 너무 열악했거든요. 좀 너무 힘들었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정말 페이밖에 안 되는 걸 드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배우님들이 인연이 있으신 분도 있고 처음 한 친구들도 있고 특히 이제 대학생 역을 했던 친구들은 다 데뷔하는 거의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왔을 때 이제 실제로 다 직접 노래 부르고 악기 다 치는 친구들인데 근데 와가지고 이제 오디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저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혹시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조금 이게 혹시 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괜찮다고 이렇게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보셨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배우님들은 제가 정말 그러니까 배우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고 또 만나뵌 지 얼마 안 된 김하진 배우님도 제가 정말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저런 힘든 영화를 저렇게 해서 또 연기하셨을까 많이 감동하면서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감독이 아니라 정말 같이 동지로서 이렇게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디션도 많이 보셨죠? 젊은 배우분들, 그죠? 네, 맞아요. 저희들도, 우리는 오디션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를 리딩하러 갔나요? 나도 오디션 본 것 같아요. 카메라 테스트는 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조정래 감독이 고향 후배기도 하고, 인연이 쭉 있습니다만은, 다른 감독들도 많이 합니다만, 두 종류의 감독이 있거든요.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작품을 절대 같이 하지 않는 그런 감독놈들도 있고, 평소 대화 없다가 갑자기 나오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죠.
조정래가 대표적인 감독, 천만 감독 몇 명 얘기해볼까요? 제가 라디오에서도 직접 했거든요. 그걸 직접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매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또 같이 하네요. 참네. 근데 그 조정래 감독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출연해라. 이게 끝이었어요. 무슨 배역? 그 자기도 모르겠대. 그럼 나도 모르겠다. 시나리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옛날 그걸 조금 영화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분위기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내가 매우 밝은 걸 할 것이다 라고 미끼 상품 던졌어요. 그럼 그 밝은 거 할까봐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다트 던져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냥 보더니 막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나쁜 놈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저는 출연 배경이. 전 끝까지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심각한 왜곡입니다. 뭐가 왜곡입니까? 맞췄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남태호 배우님은 입이 폭도예요. 아니, 저는 남태호 배우님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게, 저희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귀향 영화 만들었을 때, 정말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고, 그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으로 됐는데, 그 영화를 알리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영화를 좀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뭐 아무도 안 부르죠. 뭐 어떤 관심도 없는데, 우리 형님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그 유명한 나침박이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그 팟캐스트에 와서 홍보하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형님이 그때 이제 처음 인사드리고 갔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서 영화 홍보하라 그러고, 또 영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고 막. 그래서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귀향이라는 영화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면서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이 또 연락 와가지고 이제 또 오라 그러고 또 만나고 또 후원도 받고 그렇게 갔던 그런 귀한 인연이 있는 저한테 은인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쓰고 난 다음에 형님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워낙 다른 영화에서 굉장히 감초 역할도 하지만 또 메인 배역으로 큰 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배역된 거를 쭉 보면서 개성도 있고 막 다 좋은데, 조금 뭐랄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선이 굵은 우리 영화 좀 약간 좀 선이 굵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을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했어요. 근데 정말 찰떡같이 그 의원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특히 악역을 맡았던 우리 춘식이 역할 맡았던 김진영 배우님은 정말 너무 좋은 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을 또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셨고. 감독님 빌딩 올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아까 임성철 배우님 얘기했지만 세상 정말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네, 귀향 때부터 맨날 악역만 제가 시키는 그런 못된 감독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참 죄도 많고 한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돌발적으로 출연한 줄 알았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시긴 했네요. 네. 전 몰랐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귀향 때는 사실 이런 정도 있고, 해서 제가 거의 이제 폭도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필견의 영화다. 영화를 안 보면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임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박을 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야 되나? 이러다가 휩쓸려가지고 358만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잘 됐죠. 그러고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인기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김진영 배우나 이런 사람들 따위도 함부로 겸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인간적 비애를 느낍니다. 인기가 높고 낮고가 있거든요. 분차가 오늘 라이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민주주의가 다시 올라가지,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 영화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비 앞에 제 책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이 없다. 그게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배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 영화 일반적인 얘기를 예술영화관에서 바라본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것만 해도 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셔서
이 영화가 많이 배급되기를 또 영화에 대한 상식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질문 이제 받아보겠습니다. 충분히 준비 다 하셨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TK에서는 바로 질문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갈 때 이제 곧 나갑니다. 이러면 질문 한 2명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윤동희 대표께서 오늘 또 열심히 수고해 주셨는데 박수 한번 드립니다. 거기에 이름이 적힌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가 제가 대표입니다. 뭘 모르고 있어요. 굳이 강조합니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남태호 배우님은 좋은 놈 하기에는 입이 문제가 아니고 얼굴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기 안동 중앙아트시네마 죽돌이입니다. 거의 여기 사는 영화는 거의 다 보고 있는. 안동이 고향은 아니고요. 고향은 제주도인데 직장 때문에 지금 안동에 내려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저가 90학번 나이인데 삼수에서 9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이거 딱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시대 얘기구나. 그러면 옛날 생각도 났고 그렇습니다. 질문은 감독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직접 시나리오도 쓰고 그랬으니까 보면서 마지막 이 영화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 사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귀향도 본 것 같긴 한데 아마 감독님의 추구하는 지향점이 같기도 한데 아픈 현실을 다루는 리얼리즘적인 시대 배경과 소재이면서도 되게 영화를 다루는 결말이랄까 시선은 되게 따뜻한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민영인가요? 그 순수한 그 영혼.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시위대랑 이제 정경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지? 이게 잡혀가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근데 민영이가 이제 손목에 띠를 두르고 어디를 걸어가고 올라가는 것 같길래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변신하려고 그러나? 근데 여학생이 변신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마지막에 어쨌든 결말을 내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체하는 순간 속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보통 그 시절에 생각했던 충격적인 어떤 사건 결말, 이 친구가 그런 결심을 했나? 서서히 이렇게 슬로모션으로 움직이길래 저는 이거 뭔 액션이지? 뭔 시츄에이션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감독님은 그 시절에 그런 대립구도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떤 민영이라고 하는 순수한 영국 속에서 뭐랄까요? 그 순수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감독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또 감상평까지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내창희 형이나 김기정 열사나 이철 교사 그리고 또 김경호 위원장님까지 이 동시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세월은 있지만은 앞뒤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같은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죠. 판타지이기 때문에 시대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저는 예창이 형 앞에서 형을 영화 속에서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귀향은 영화에서 타지에서 돌아가신 그 어린 영혼들을 영화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청송 사람이잖아요.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따뜻한 밥 한 술 올리고 싶다는 게 귀향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거에 좀 관심 계속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하나의 약간 좀 제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사들을 부활시키고 또 열사들을 부르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영화의 초혼이라는 뜻이 처음 초자라는 걸 썼습니다만 초심, 초혼 이렇게 하지만 또 혼을 부른다는 그 의미로 또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때의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게 무엇인지 그때 살았던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보자. 그런 의미로 영화를 좀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조마조마한이라고 지금 오늘이 이제 저희가 이제 4번째 상영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 2번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편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시나리오 처음 썼을 때는 그 장면을 굉장히 비현실적이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찍어봐야 뺄 거다 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부 시사를 딱 했는데 저 장면 빠지면 안 되겠네요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적이고 비현실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 정말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누구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공포탄이라도 쐈거나 누구 한 명이 주먹으로 정말 누굴 쳤다면은 아마 이런 자리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피로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지만 이 지켜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의식이 자라났고 그것이 이번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가 누구를 각성시키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영화보다는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약간 그 정신적 교류를 한 느낌. 네. 결말을 어떻게 그렇게 유도하셨나요? 요거잖아요. 그런데 또 같이 교감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또 한 분이 또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제가 우리 남태호 배우님의 양력을 좀 봤거든요. 제가 혹시 검색을 했는데, 제 대학교 후배인 것 같습니다. 전공도 같은 분야에. 졸업을 몇 년도에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 한 3년 반 정도 했어요. 시위와 공부를 겸임하면서 학점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거의 뭐, 조기 졸업할 뻔 하다가 실수로 4년 만에 그대로 했죠. 그 중간에 제가 감옥도 군대도 갔다가 귀향돼가지고 왔고, 또, 그 다음에 방학 때 한 일주일 갔고, 그 다음에 감옥도 한 5년 구형받았는데 갔다가 40일 만에 풀려나는 바람에 겨울 방학 때 갔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로 졸업해가지고, 풀코스를 다 뛰었습니다. 감옥, 군대는 결국 이제 노령의 중대장 나이 때 갔습니다만은, 법이 바뀌어 또 감옥 갔다 보통 이러잖아요. 악의적으로 군대 가지 않으려고 감옥 간다 그러잖아요. 군대도 감옥도 풀코스 다 뛰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감옥도 하나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85학번이고요. 89년 2월에 졸업했죠. 그래요? 예. 그 선배님이십니까? 학번이 선배시라면서요? 네. 예. 졸업은 제가 더 빠릅니까? 아니요. 저는 70년 학번입니다. 아이, 그러시면 이길 수가 없죠. 유신 세대하고 어떻게, 저 전두환 세대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들 보면, 대충 70년대, 80년대를 1987도 그렇고 배경으로 했는데, 이 영화는 90년대,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학교가 안동대학교 있는데, 우리도 김영균 열사라고 저는 그 시대를 모르지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 대학의 운동과 노동과 연계되어졌던 게 어떻게 말하면 그 서강대학교의 그 신부님, 총장님의 어둠의 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 노래, 그날이 오면, 87도 그렇잖아요.
묵묵히 견디다가 그 장면에서 조금 눈물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픈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12월 3일 날의 비상계엄이 만약에 성공되었다면, 이 장면도 볼 수 없을 비참한 우리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비극까지는 맞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약간 이 색깔이 있습니다. 활동을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날이, 머지않아 봄이 와서 새로운 그날이 오면 아마 그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에게.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영화에 대한 마지막 장면. 물론, 7, 80년대 대학 시절 이런 것도 처음에는 낭만 속에서 사실은 좀 봤습니다. 동아리 활동 이런 거 그때 그 시절 조금 가면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도 마지막 장면에서 좀 그런 거 느낄 수 있었다. 혹시 이런 데에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의도가 조금 전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조정래 감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하신 분이 오는 줄 알고. 네. 근데 귀향이라는 영화도 제가 집에서 보면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느끼는데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좀 덧붙이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네, 정말 좋은 말씀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참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대학 다녔고 했지만 제가 이제 92학번이잖아요. 이제 우리 영화 92학번이 새내기로 나오는 건데 저희 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이제 형이 이제 8호학번인데 제가 이제 학교 갔을 때 82학번 형들도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형은 네, 영원히 다닐 것 같은 형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형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86, 87, 88 형들이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 세대는 X세대, 오렌지족 막 그런 세대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나오고 막 난리 나고 막 그런 거에 문화적인 그런 향유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학생운동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 쪽에 속해 있었던 그런 학년이었는데, 그러면서도 1991년에 보면은 2월 달에 이제 강경대 열사 사건이 있었지요. 백골단 때 맞아서 이틀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저는 이제 고3 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학교 왔을 때는 선배들이 약간 뭐라 하냐고, 약간 좀, 굉장히 뜨겁기도 하지만 굉장히 약간 우울감 같은 게 많았습니다. 네, 이날 그런 게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다 표현은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고, 그걸 다루다면은 또 산으로 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물론 이 본을 보신 영화는 약간 감독판 같은 거라 여기서 10분이 없어져요, 또. 개봉판에는 10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볼 장면들을 다 보신 건데,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앞에 있는 장면들을 보면서 막 그런 학창시절 떠올렸다는 말씀에 제가 뭉클했고요. 그리고 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전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계속 돌아서 계속 그 자리예요. 근데 다만 굉장히 이번에 말씀드렸던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보면서 정말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또 광주에서 흘렸던 피가 그게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런 선배님들의 노력과 그 뜻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감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 감사한 모든 의견들이 나와서 충돌하면서 우리 영화 보면서도 댓글로 막 욕하고 많이 막 그래요 지금 막.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독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귀중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계승하고 지키고 앞으로도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어떤 연출적인 부분들 또는 이제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를 왜 음악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또 전공이 같은 분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질문해 주셔서. 제가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1학년 때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동아리방에서 우연히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그때 그림집이었거든요. 그림책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 이제 그림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림 그 사람 얼굴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앞으로 돌렸어요. 그때가 새벽 4시 막걸리 많이 마시고 정신없을 텐데 다시 돌리니까 이게 사자의 얼굴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 사진 찍은 거예요. 표지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끔찍해요. 이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책이었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봤어요. 새벽에 다 지금 술 먹고 뻗어 있는 그 동아리 방에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죠, 선배한테. 그게 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제가 거기 페인처럼 살았을 때 당시에 음악을 제가 민중가요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위로도 되고 대중가요도 좋지만 대중가요도 듣기도 싫고 그때는 감정이 그랬어요.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저는 교회 하면은 대학교회라고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늘 같이 청년부 중등부 활동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진짜 부흥회부터 안 가는 게 없는 그렇게 교회 생활에 대학 들어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교회도 안 갔어요. 그래서 거의 미친놈처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민중가요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국과 청춘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제가 마지막 인영이가 부르는 나의 친구야라는 노래를 접하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노래들 그 이후 전후로 많이 접하게 되면서 위로도 받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민중가요를 또 부활시키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노래를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보다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같이 이 영화에 잘 녹여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냥 같이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라디오처럼. 네, 그런데 원래 이거보다 곡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편집본에는 곡도 여기서 한 5곡 정도 더 있고 3시간 20분짜리 영화인데 다 잘리고 편집 감독님이 너무 유명하신 또 정경영화상 편집상 받은 편집 감독님이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보더니 이분이 미쳐가지고 막 자르더니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곡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 학도한테 어울리는 답은 아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근데 저는 이 노래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노래들이 막 유행하는 것보다 이 노래들이 처음 들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노래들이 그냥 나한테 작은 위로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11곡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세대 통합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가서 이제 바위처럼이라든지 니브레 행진곡 그날이 오면 또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 이 시대 또는 그 앞에 사신 분들은 다시 만난 세계를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6월도 좋잖아요. 6월도 원래 나이트도 많았고, 그러니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또 부모 세대, 자식 세대 간에 집에서 대화를 안 할지언정, 촛불 집회에서 어떤 손 맞잡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장에서 다시 한번 구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뭐, 내 배역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출을 하기를.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보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상정회를 갔을 때는 분명히 끝부분에서 그날이 오면서 약간 통곡 내지는 서럽게 울다가 님을 내지고서 관객이 다 일어나갖고 부르지 않을까. 지금 탄핵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탄핵이 되면서 개봉이 되지 않을까. 요런 그림을 잔꾀를 계속 꾸리고 있는데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네. 그리고 10분 정도 버전이 줄어요. 상영본에서는. 거기서는 저나 김진영 배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니는 나온다, 니는 나온단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0분 틀어내면 저는 10분 안 나오거든요. 다 날라갑니다. 그냥 바로.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혹시 극장에 가시가 CGV나 또는 만동중앙시네마나 다른 극장에 보실 때 남배우가 과연 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 그렇잖아요. 나는 저번에 봤다 이거 아닙니까? 나옵니다. 예, 그걸 확인하러 오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이게 감독들은 믿으면 안 돼요. 조정대 감독 언제 변심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매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고 자막으로 처리하고 하면 김영웅이가 다 하고 이거 다 하면 난 날아갈 수도 있지. 질문하십시오. 한두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예, 누가? 예, 하십시오. 예, 저도 좀 영화적인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95학번이어가지고, 뭐랄까, 약간 그 9학번 이렇게 선배들이나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그런 이제 윗선배들은 그렇게 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동권 활동도 하고 그런 거 있지만 저희 세대, 저는 조금 이제 한 건 떨어져서 보던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노동자에 관한 영화를 한 편 보고 또 보게 됐는데, 작년에 부산 국제영화제 뉴커런트 수상작이 미얀마 작품이었던 침묵의 외침이라고, 그 작품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 있는데 미얀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아마 지금 최근 몇 년 전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사실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노동자처럼 임금을 체불된 여자 노동자들만 있는 재봉틀, 이렇게 요공들만 있는 회사에서 임금을 돌려달라라는 것 갖다가 굉장히 이제 리얼리즘 스타일로 간접적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영화랑, 그러나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한 걸음 그게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인 거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좀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그러면서도 아까 남태우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응답하라 1992란 것처럼 우리가 꼭 그러니까 응답하라 뭐 1997이나 그런 영화 보던 것처럼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조금 이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거는 프레임 사이즈 이거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에 영화는 리얼리즘 이렇게 간조적하게 해서 되게 이제 우리 TV 사이즈 딱 4:3으로 구조로 가고 이렇게 좀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침묵의 외침이라는 영화는 제가 이제 감독 영화를 미리 한번 좀 봤어야 되는데, 기양이라는 작품을 이거 한다는 알고 조금 보다가 와가지고 한 40분밖에 못 보고 왔어요. 그 영화를 볼 때 마찬가지로 시네마스코프 사이즈고 지금도 시네마스코프 사이즈인데, 기양이라는 작품을 40분까지 좀 봤던 느낌은 기양이란 소재 자체에서는 되게 이제 무겁고 그렇지만 이야기는 되게 극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서 그 사이즈가 너무 넓다, 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보다가 왔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시네마스코프 사이즈 쓴 이유가 어떤 건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영화도 시네마스코프고 지금 되는데, 그 영화는 뭐랄까 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영화는 어떤 건지 또 한번 먼저 답을 먼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좀 말씀해 주셔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말하는 프레임 사이즈라는 거는 그 화면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횡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이제 2.35 대 1이거든요. 이제 가로가 2.35, 세로가 1로 되어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 보통 보면은 이제 1.85 대 1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다양한 영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4대 3 사이즈는 굉장히 참 특이한, 요즘으로는 좀 특이하고, 그런데 저희 영화는 이제 시네마스코프 기본적인 걸 했고, 귀향은 사이즈가 2개입니다. 영화가 바뀝니다. 한번 중간에 바뀌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또 아시고 질문하신 분들도 좀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약간 촬영 감독님하고 의견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좀 다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35 대 1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1.8 대 1로 가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된 것은 뭐 특별한 이유라기 뭐 특별한 엄청난 이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촬영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이제 또 저예산 영화긴 한데 좀 사이즈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그 사이즈가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A캠, B캠 두 가지 카메라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앞뒤로 위아래로 좀 난리도 나고, 저희가 4K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좀 할 때 좀 고민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1.85 대 1을 선호했습니다만 결국 2.35 대 1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극장, 지금도 여기도 큰 극장이긴 하지만 대형 그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보게 됐을 때 제가 촬영 감독님이 그렇게 약간 좀 말씀하셨던 게 이해가 갔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3월달에 개봉하면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특히 사운드가 시설이 잘 돼 있는, 물론 여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이제 지금 이 사운드가 한 70% 정도 공정률이고, 마지막 장면에서 노동자분들이 나왔을 때는 CG 작업을 지금 CG 팀들이 밤새서 지금 뒤에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인물들 채우지 못했는데 그 인물들도 채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꼭 한번 극장에 가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수업 첫날 보통 하는 겁니다. 화면 사이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2.45대 되면 이제 와이드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장엄한 역사의 어떤 병풍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이 안동중앙 시네마의 장점은 여기서 장기 상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생각인가? 네. 그런데 CGV 같은 경우는 한 1, 2주 해보다가 뭐 감 안 오면 빼고 이러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점을 제 책에 적혀 있어요. 당시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고. 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스케일이 주는 어떤 그런 압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시면, 그리고 특히 이제 오디오가 마지막 CG 장면이나 체류탄 터진 장면, 그다음 CG까지 들어가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제가 안 나올 수 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다. 그것도 하실 겁니다. 근데 안동분은 이제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우리 배우들한테 질문 좀 하면 좋겠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3분, 4분 정도 질문하신 것을 봤을 때, 안동분들의 특성이 말하면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네요.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돼요. 시간이 없다, 이죠. 그래서 단순 명쾌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특별 상영회를 안동의 귀향에 이어서 또 송암동 사람들도 쳐다봤는데 배우님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리 짧게는 해야겠지만 악역의 새 배우가 너무 감독님이 잘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은 겨울 중에 가장 추울 때 지금 저도 망설이다가 오늘 나왔는데 사실은 제목을 보고 나왔거든요. 감독도 보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날이 이제 3월에 봄이 오겠지만 쉽게 잘 오지 않겠죠. 또 입샘, 고샘을 여러 차례 거쳐서 오겠지만
제 초원에 아마 사연이 있지 않을까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때부터 저 초원에 김소월의 초원을 늘 외우고 즐겨하던 그 초원인데 그런 의미로 써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또 사연이 있는지 질문할 거는 많은데 요거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참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항이란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 제목이죠. 근데 이제 나눔의 집에 봉사활동 갔다가 할머니들 증언집을 읽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만큼 아프더라고요. 아픈데 새벽에 꿈을 딱 꾸는데 꿈에서 우리 영화 속에 나오지만 실화입니다만 이렇게 소녀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치료해준다고 하면서 이제 딱 데리고 가다가 다 이제 아우슈비츠처럼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이면서 그 자리에 있다가 탈출하신 분이 우리 강유출 할머니예요. 그래서 그분의 실화인데 거기 이제 죽었던 돌아가신 분들의 그림을 강유출 할머니 그리셨는데 그 소녀들이 꿈에 제가 소환이 돼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시간이 역행되면서 불타고 있는 소녀들이 불이 사라지고 막 하더니 딱 하나 둘씩 일어나서 이렇게 하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늘 봤죠. 보니까 저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불타고 있는 소녀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그때 이제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깨가지고 귀향이라고 썼어요. 지금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영화는 비슷합니다만은 제가 이거를 제목을 뭘로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거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비를 들까 말까 또 이러고 그러고 근데 우리 영화에 또 이제 우리 영화 귀향이라는 거에 개굴노래개라든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손목띠 같은 거는 전부 다 제 아내가 이렇게 자수도 직접 하고 다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거기.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띠 색깔이 뭐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제목을 초원으로 하자. 그냥 순식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근데 그럼 초원이 뜻이 뭐지? 처음에 뜻이 뭐지? 그랬더니 그게 우리가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초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시나리오 쓰고 사람들 주니까 초원이 뭐냐 하면서 제목이 너무 후지닥하고 재혼이냐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목 바꾸라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고 아직 시간이 있다 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죠. 이게 그냥 제목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여기 왔는데 뭘까 이렇게 하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영화는 감독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관객의 몫입니다. 관객분들이 느끼는 게 정답이고요. 제목도 그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영화 내용도 마찬가지 관객분들이 가져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내 안에 생겨난 심상이 맞는 거지.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헛소리입니다. 제목 때문에 네네. 귀향을 관객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귀향 그 얘기하면 되게 이름만 하면은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맹활약 중이신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귀향 영화를. 근데 영화 개봉 전에 영화 시사회를 보고 왔는데 그 옆에 또 유명한 전 국회의원들이 오시고
막 화가 나서 그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와주셨던 의원님이 와 그러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기양이라는 제목을 바꾸라고. 너무나 선동적이고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냐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기양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선동적이구나.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난 아니었는데 근데 왜냐면 돌아갈 기자가 아니었거든요. 귀신 기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그분이 격기를 익혔나 봐. 총원은 그거보다는 훨씬 덜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좀 세게 오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자를 쓰니 많이 막 하면서 지금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관객분들이 한글에서 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한자 초원이 아니라 한글에서는 그 느낌이 진짜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정을 한번 잘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감동 포인트는 마지막에 그 열사님들 이름이 나올 때였거든요.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갔었는데 해마다 열리는 11월에 그때 그 열사들의 이름현 수막이 걸린 깃발이 너무 길어서 그 길고 긴 그 열사들의 이름이 적힌 그 깃발의 여운이 너무나 오래 갔거든요. 지금도 여러 비정규직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연대하고 저 열사들의 한 사건이 아니라 연대가 달랐다 하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게 감동 포인트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열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깃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으면 제가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기억에 남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의도하셨을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넣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솔직히 생각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 당연히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그 세 분 열사와 그 위원장님 사실 그 김경호 위원장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김진영 배우님이 같이 근무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형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과로 여러 가지 참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저도 그 묘소도 가고 그랬습니다. 유가족분들 사모님도 뵙고 그리고 이제 각 열사분들도 기념사패랑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뵙고 인사드리고 허락을 구하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간단치는 않았고 그분들의 그 실제 삶을 그대로 녹이는 영화가 아니라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상영회가 지난 1월 31일 날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있었는데 그날 이내차 기념사패 분들 그 다음에 이철규 기념사패 오는 날씨 때문에 못 오시고 김기정 열사의 어머니하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기념사패 분들 와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날 참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정신이 좀 하나도 없더라고요. 혹시 영화를 어떻게 보시나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근데 영화 보시고 이제 정말 저랑 우리 배우님들 손 잡고 너무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또 거기 또 글도 좀 SNS에 정말 이렇게 감동스럽게 남겨주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마지막 말미에 후원자 이름과 함께 열사님들의 이름을 다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그걸 섣불리 입 밖에 낸 적이 별로 저희 스태프들 안에서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 자신이 일단 가장 좀 부끄러운 이유입니다만은 제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열사들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는 1994년도에 백골단을 피해서 이제 하다가 제 친구 문창과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진짜 한 1m 정도밖에 거리 안 되는 에서 그 친구가 머리채 잡히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잡히는 줄 모르고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보니까 이제 걔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머리채 잡힌 채. 그리고는 2년형을 받았어요. 제가 잡혔으면 제가 감옥생활 했겠죠. 근데 그때 면회를 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좀 이게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를 많이 이끌었던 정말 남태호 형님 같은 그런 선배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주택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막 술도 많이 드시고 너무 막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고,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저도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제대 후에 학생회가 붕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변모하는 과정에 휩쓸려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면서 많이 까먹고 그냥 막 살았습니다. 이게 저를 다시 일깨우게 된 게 나눔의 집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저를 다시 이렇게 일깨워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도요, 그때 저가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고 늘 부끄럽고, 저는 이 영화를 편집하면서도 영화를 맨날 보면서도 지금도 수백 번 봤거든요. 보면서 맨날 웁니다. 제가 죄스러워서 너무. 네. 그래서 귀향도 그렇게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울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뭐냐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어가겠지는 그런 따진이 아니에요. 영화 볼 때만 너무 죄스러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한 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GV가 있고 어떻게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원하지, 마케팅사나 배급사에서는 이런 말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영화, 우리 영화가 그렇게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걸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이 대구 경북에서 저도 정송이 집이고 여기서 자라났던 사람으로서 진짜 이곳에서 정말 힘겹게 싸워하셨던 선배님들 앞에 서니까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쩌면은 언제 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좀 가늠이 안 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정말 또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이 시기에 민주주의를 이렇게 체불하고 있는 윤석열이를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좀 달라고 왜 체불을 하냐고 민주주의를. 그렇잖아요. 네. 아니 같은 나쁜 놈끼리. 네. 자,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배우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없으면 우리끼리 합니다. 자. 네. 끝내려고. 예. 시간이. 근데 그래도 저 배우 두 분이. 네, 괜찮습니다. 끝내는 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소감 마지막 듣고 싶고요. 감독님 짧게 영화 장면 한 가지 있잖아요. 학생 4명이 전이 멋있어 그랬는데 원래 가던 길로 가 했던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소감은 저는 07학번인데 저희 단과대 유일하게 민중가요 동아리가 있었고 열심히 노학여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불온한 대학 시절 보낸 청춘들에게는 좀 추억의 영화인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민중가요를 좀 포커스 맞춰서 다큐로 후속으로 하신다면은 이번에 담지 못했던 영화들, 그리고 저는 민중가요가 대중가요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길 바라는 시민으로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또 감독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에 아마 감독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아이들. 언니 멋있어 그랬는데 원래 가던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원래 가던 길로 가와 카리스마 있는 언니를 동경한 학생들이 대조되고 그때 약간 대사도 느리고 네네. 조금 화면이 갑자기 느려진 느낌이었거든요. 아, 그, 사실 뭐 느려지지 않고 좀 약간 약간 기술적으로 좀 막아뜨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막아뜨기도 하면, 막아뜨길래. 네, 막아뜨요. 약간 기술적인 그 결함이라기보다는 연기가 이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그 컷이 이제 여러 컷이 있는데 그 컷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그게 그 장면을 지적하신 분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약간 막아뜨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근데도 그게 이상하게 좋은 거예요. 그 중간에 퍼즈가 계속 보고 있고 우린 여기 일로 가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좀 궁금해요. 왜 그게 그렇게 좋아?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관객들과 만나게 돼서 또 영광이고, 특히 또 제가 저희 예천에서 저희 작은 어머니와 저와 함께 또 2년 3년간 함께 연극을 해주셨던 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또 빛내주셔서 또 특별하게 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상영회는 예천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들을 안 물어본 것까지 길게 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 살짝 이렇게까지 하시나 너무 길다. 중간에 치고 싶을 때 말았는데,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감독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면 저 연기하면서 현장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배우들이 굉장히 감독님에 대한 미담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어떻게 여기 영화에 출연하게 됐냐면 감독님 같은 분하고 저도 한번 작업해보고 싶어요. 그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된 건데 오늘 보니까 고향에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안 물어본 것까지 막 얘기를 하고 계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중간쯤에 너무 긴 거 아닌가 생각했다가 되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마음껏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렇게 행복한 현장 만들어 주시려고 정말 많은 부분을 참으셨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마음껏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묵묵히 이렇게 들어주시는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시간을 보낸 게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하준 배우가 지금 얘기한 거에 좀 저는 전남 고흥이 고향입니다. 저기 수로도 앞에 녹동이라고 공기 좋고 정말 너무 좋은 곳인데 작은 영화관이 있어요. 작은 영화관이라고. 나도 고향에 가면 이런 데 그걸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잠시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고흥 군수님이 제가 이제 한자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공자, 영자, 민자로 쓰시거든요. 저희한테도 빨리 연락이 오셔서 저도 고향에 가서 이런 대우를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영화도 봤고 영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전하고 진심들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영화라는 게 원래 또 타인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일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느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제 감독이 만들지만 완성 관객이 하고 그때 영화가 완성된다 해서 프로젝션 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의 완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오늘 너무 추워서 그런데 한번 개봉하면 널리 알려주시고 민주주의가 또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작된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찍어가지고 옆에 입소문 내주시고 그러라고 이거 오늘 이거 한 겁니다.
마케터가 되시라고, 예, 그 역할 좀 해주시면, 또 이제 10분 줄고 하면 훨씬 더 라이트하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님이? 비록 우리가 잘릴 수는 있지요. 뭐라도 동의를 좀 받고 싶은데 안 해주네요. 그럼 나만 잘리는구나. 할 수 없지, 뭐. 예. 개인적으로 이제 남태우 형님이 하신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참네, 이 사람 또. 민주주의의 최대 주작은 좋아요다. 주작을, 아니, 오늘 남이 얘기하면 자꾸 얹어서 얘기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다 까먹네. 내가 더 훨씬 조금만 껴있는 시민의 조작된 이미 더 좋잖아, 왜 그래. 처음으로 주워 먹었습니다. 예, 가져갔어요, 가져가.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알려주시는 거, 그 역할 때문에 여러분들 모셨고, 또 안동중앙시네마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기가 재정이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무료로 했단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아마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동중앙시네마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배우님도 귀한 분도 오셨는데 별로 말씀도 못 듣고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고요. 그리고 참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고향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여동생은 다 여동생 둘이 있는데 안동에서 학교 다 나왔거든요. 저도 여기 성월동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동이라면 저도 굉장히 인연이 깊은 동네인데요.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시 뵐 때 제가 또 혹여나 또 실수로 기억을 못하더라도 반갑게 인사해주면서 내 그때 있었던 그 사람 아이가 이러면서 저한테 하면서 이렇게 좀 등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영화의 그 배우로 나왔던 건미조의 학생의 진짜 고등학생 신분으로 우리 영화 대학생 역을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 그리고 또 고모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인사. 사진 찍는다. 사진 한번 저희들 인사드리고 필요하시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인사합시다. 인사. 우리는요, 복도가 아니에요. 오늘 남배우의 싱얼롱, 제가 출연 영화 초원의 후반작업 편집 열심히 하고 있는 조정래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서 한국적 뽑겠습니다. 후반작업 비용과 백업병도 없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도 외로운 조정래 감독, 편집하는 조정래야 해가 졌느냐. 쉬지를 말고 배급의 길을 물어. 꿈에 어리던 대박 찾아가거라. 난 소리본과 응답하라가 결집된 바로 그 영화 초혼. 민주주의여 일어나라. 응원해 주십시오. 흐르는 화면에 동서남북 어디부터 잘라야 되지? 편집하는 조정래야 봄이 왔느냐. 민주주의여 일어나라. 민주화의 봄이 와라. 쉬지를 말고 배급의 길을 물어. 좀 틀어주세요. 물에 비치든 대박 찾아가거라. 난
고구마 먹으면서 노래하면요. 정말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많이 많이 밀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외로운 조정래 감독, 편집하는 조정래야, 해가 졌느냐.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백일백희를 물어. 청계강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꿈에 어리던 대박 찾아가거라. 짱짱 민주주의여 일어나라. 조정래 화이팅!